말씀드립니다. 두 번째, 김동영 의원하고 윤여준 두 분의 얘기를 가지고 말씀하셨어요. 왜 그 두 분 얘기만 들으셨는지 모르겠어요. 개인적인 의견은 다 다를 수 있습니다. 저보고 얘기하면은 이철희 소장님에 대한 제 의견을 다르게 얘기할 수 있어요. 아마 박용진 대변인이 이철희 소장님에 대한 의견 얘기하면 저하고도 다른 얘기 할 거예요. 그런 분들에게는 개인의 얘기일 수 있습니다. 개인의 얘기를 일반화시키는 것만큼 지식인 사회에서 오류가 큰 건 없습니다. 자, 제가 말씀드릴게요. 문재인 후보에 대해서는 제가 다른 얘기 안 드릴게요. 저도 문재인 후보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생각을 가지고 있고, 문재인 이른바 친노 그룹 속에서 나오고 있는 문재인 후보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에 대한 이야기들도 여러 제가 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하지 않겠습니다. 왜? 그분들의 개인의 생각일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얘기하는 것은 큰 것을 봐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박근혜 후보 다 장점이 있다고 얘기 안 합니다. 단점이 있죠. 그리고 문제 많죠. 그러나 그중에서 왜 박근혜 후보가 가지고 있는 얘기들 가운데 김동영, 윤여준 이분들의 얘기만 듣고 김지아 시인이 유신의 최대의 피해자입니다. 그분이 얘기하는 건 안 들으시나요? 인혁당의 피해자였던 김중태 씨가 하는 얘기는 왜 귀를 안 기울이시나요? 같이 들어주셔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균형이라는 건 그렇게 생각해요. 예. 내가 좋아하는 사람의 장점이 있지만 단점도 같이 얘기할 수 있고, 싫어하는 사람 장점이 있을 때는 같이 얘기해 줄 수 있고, 그래서 개인적인 얘기를 가져가면 좀 곤란하고, 제가 제 경우를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저요. 대한민국 사람들 다 알아요. 박근혜 후보하고 사이가 안 좋았던 이명박 대통령 밑에서 대변인도 하고 차관도 했다. 그럼 사이가 안 좋으면 저 같은 사람 갖다 쓰기 어렵습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홍보위원도 아니고. 그런데 저를 대변인으로까지, 대변인으로까지 쓴다고 하는 것, 저도 사실 놀래요. 이런 장점도 좀 봐주셨으면 2분 30초 제한 시간 지켜주시고요. 말씀하십시오. 저는 저 박근혜 후보가 못났다고 얘기한 거 아니었고요. 저는 강한 리더십을 가지고 있다. 위기 극복에 강하다는 걸 인정합니다. 그러나 이런 점이 다소 부족하다고 보는데 가까이서 본 사람들이 증언하는 바가 있으니 저는 신빙성이 있다고 본다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아까 그분들 얘기만 듣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요. 반대도 있습니다. 또 하나요. 미국에서 왜 의료보험 개혁이 안 되느냐. 민주당이 다수당일 때도 못했습니다. 쪽수가 모자라서 못한 거 아니고요. 다수당이고 대통령이고 여당이고 다수당일 때도 못 해냈습니다. 왜 못 해내느냐. 필리버스터라는 게 있죠. 필리버스터는요, 물리적 저지 수단입니다. 제도적으로 보장되어 있을 뿐이죠. 지금 우리나라 선진화법에서도 들어와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그때도 그 다수결에 의했으면 당연히 그걸 밀어붙였어야 되죠. 그러나 자, 하나만 아시는군요. 필리버스터를 대체할 수 있는 선샤인 폴리시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얘기를 마저 들으시고요. 그리고 그 지금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니까 이거 뭐 그 얘기는 하지 말고 어쨌든 좋습니다. 하시죠. 물리적 반대할 수 있는 수단이 열려있기 때문에 안 된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그러면 민주당이 왜 다수당이고 대통령직을 갖고 있을 때까지 그걸 안 했을까요? 그것은 상대에 대한 의견을 존중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물리적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말씀 그대로 물리적으로 숫자의 힘에 동원해서 밀어붙일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요? 그거는 배워야 되는 문제인데 어떻게 그거를 다수결에 의해서 이해할 수 있는 거죠? 홍 교수님, 제가 짧게 답드릴게요. 의료보험 개혁이 안 된 거는요, 다수당, 소수당이 문제가 아니고요, 미국의 국민들 사이에 반대가 굉장히 많았던 사안입니다. 특히 가진 자들, 부자들 사이에. 이해를 제가 볼 때는 좀 잘못하고 계신 것 같아요. 제가 잠깐 그래서 못한 거예요. 좀 화제를 달려볼까요? 소장님 잠깐만요. 지금 미국 얘기 잠깐 돌아가는데 지금 최근에 현황으로 돌아와 보도록 하죠. 소위 국정원 얘기도 나오고 있는 것 같고, 또 이제 그 선관위에 이제 문제가 됐었던 SNS 문제도 있는 것 같고, 지금 여야 간의 상당히 뜨거운 쟁점들이 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와 같은 상황들은 어떻게 봐야 할까요? 말씀해 주실까요? 이미 많은 보도도 있었고 합니다만, 대개 이게 선거 막바지에 특히 여론조사가 공표되지 않은 시기에 이런 이제 여러 가지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해하지 못하는 일들이 이제 많이 터져 나오거든요. 예를 들어서 국정원 여직원 사건 같은 경우에 아마 민주당이 제보를 받은 것 같은데, 그게 아주 절묘하게 사흘 전에, 그러니까 6일 전까지만 공표할 수 있는데 그 사흘 전쯤에 이게 이제 말하자면 터지고, 그것에 영향을 받는 여론조사가 한 2, 3일 조사되고 여론조사가 더 이상 안 되는 이런 이제 상황을 이제 벌어진 거거든요. 또 지금 SNS 그런 사건 같은 것도 중간에 이렇게 이제 터져요. 물론 이 SNS 사건 같은 경우는 그냥 제보로 이루어지는 것이긴 하지만, 저는요, 그거 말고도 무슨 여러 가지 신천지니 신천지가 그게 새천지인지 뭔지 모르지만 이런 얘기들 나오는 거 보면 참 너무 뭐라 그럴까요? 후진성이라고 그럴까? 이런 게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참 실망스럽기도 합니다만, 또 다른 한편에서 볼 때는 이렇습니다. 얼마나 지금 대선이 박빙이고 심각하면 어떻게든지 이겨보려고 하는 이런 여러 가지가 터지겠는가. 또 하나는 이런 게 또 있는 것 같아요. 이제 대선을